메르츠 총리 이스라엘 무기 공급 축소 결정 후폭풍.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가 가자 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대이스라엘 공급을 제한하기로 한 이후 연정 추측인 기민당, 기사당 내부에서 불만과 동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결정을 원칙적이고 타당한 조치라 주장하지만 당내에서는 절차와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당내 비판의 초점은 총리의 소통 부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당 지도부와 외교 전문가들이 내부 회의를 진행하던 시각에 정작 그 자리가 아닌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결정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실망과 전략적 미숙함을 거론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독일의 국가이념으로 천명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이후 기민기사연합은 친이스라엘 노선을 당의 DNA처럼 유지해왔는데 이번 결정은 그 전통에 균열을 내며 당내 보수 진영에는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 다수는 메르츠 총리의 이번 결정에 찬성하고 있으나 당내 결속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총리의 단독 결정, 상징 중심 발표, 시기 지연은 내용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메르츠가 야당 시절의 결단력 있는 리더 이미지에서 벗어나 연정과 당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 반복적인 내부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경 통제 비용 8천만 유로 넘어. 지난해 9월부터 재도입된 독일 전역 국경 통제에 따른 비용이 이미 8천만 유로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내무부가 좌파당 드링케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16일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총 8,050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연방경찰의 초과 근무 수당 약 3,790만 유로이었습니다. 분기별로는 2,400만, 2,910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들었으며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경찰관 숙박 식사비 800만 유로, 야간휴일 근무 수당 약 300만 유로, 장비통신 운영비 260만 유로, 국경검문소 운영비 약 200만 유로가 소요됐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493명이 독일 국경에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들은 국경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으나 베를린 행정법원은 6월 일부 사례에 대해 이를 유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좌파당 내무정책 담당 의원 클라라 빙거는 체데F와의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와 도브리트 장관의 불법적 국경 봉쇄 정책은 난민의 피난을 가로막고 접경 지역의 교통, 혼잡과 경제 피해,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다며 국경 통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도브리트 내무장관은 최근 9월 이후에도 통제와 추방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대 1만 4천 명의 연방경찰이 국경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소임금과 시민급여 비교 연구 결과 일하면 더 번다.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민급여가 너무 높아 일할 유인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새로운 연구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제사회과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최소임금으로 전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시민급여 수급자보다 모든 가구 유형과 지역에서 더 많은 가처분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사회과학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현재 시급 12유로 82센트인 독일 최소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함께 주택수당, 아동수당, 아동추가지원금 등 부가적 사회지원금까지 포함해 계산했는데 비교 대상은 단독가구, 한부모 가정, 두자녀 부부 가정 등 3가지 유형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3가지 유형의 가정 모두에서 최소임금으로 전일제 근무를 할 경우 시민급 여수급자보다 더 많은 수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사회과학연구소 콜라우슈 소장은 이번 결과는 시민급여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수급자를 낙인 찍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콜라우슈 소장은 문제의 초점은 급여 수준이 아니라 저렴한 주거공간 확충과 시민급여 수급자의 직업 역량 향상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르쉐 자동차 부진속 방위산업 투자 확대 계획. 독일 자동차 기업 포르쉐가 방위산업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르쉐는 2025년 상반기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 방위 및 방위 관련 분야 기업에 자금을 적극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빌리티 및 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기본적 초점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르쉐는 이미 드론 제조사 퀀텀 시스템스와 위성 발사용 로켓 개발사 이자르 에어로스페이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기술은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 목적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번 투자 확대는 최근 방위산업 친화적 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포르쉐는 방위안보 부문에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르쉐가 방위산업에 눈을 돌린 배경에는 자동차 사업 부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최대 주주인 포르쉐 홀딩의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이익은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는데 특히 미국 시장에서 16% 차량 판매 감소와 신규 관세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포르쉐는 방위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디펜스데이라는 플랫폼을 마련해 유럽 전역의 투자자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번 계획에 대해 포르쉐는 혁신력을 파괴와 고통이 아닌 기후 친화적 모빌리티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IT 보안청장 디지털 주권 당분간 불가, 통제 장치 강화 필요. 독일의 IT 보안청은 독일이 당분간 클라우드, 인공지능 모델 등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클라우디아 플랜너 BSI 청장은 디지털 주권을 달성하려면 유럽 또는 독일 제조사와 서비스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미국 등 대기업이 이미 1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랜너 청장은 정부와 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단기간에 모두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IT 보안청은 독일 연방정부 산하 IT 보안 중앙기관으로 연방기관의 IT 시스템, 보안 지원, 위험 경고, 기업 적용 가능한 보안 표준 개발을 담당합니다. 특히 에너지, 건강, 통신, 교통 등 핵심 인프라 기업에는 법적 의무로 특정 BSI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플랜너 청장은 외부에서 구매하는 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통제를 확보할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BSI는 올해 1분기 구글과 협력해 연방주지방 정부를 위한 안전한 클라우드 개발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 주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학회는 미국 정부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위험이 있다며 협약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클라우드법 클라우드 액트에 따르면 미국 기업에 저장된 데이터는 미국 당국의 접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